먹기 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데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이 배 타러 나가기 전 부모님과의 갈등 이야기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배 타고 바다로 나간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 타고 고생합니다. 나가자마자 폭풍 만나고 그 다음번에도 또 폭풍을 만나요. 폭풍이니까 배멀미하는 그 정도의 고생이 아닌 거죠. 그 말의 출처가 이 소설에 나온 걸까요? 왜 있잖아요. 집트라면 개고생. 로빈슨 크루소가 폭풍우를 겪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의 편먹기 사견이 시작됩니다. 로빈슨은 바다로 나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배 타고 며칠 안 돼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처음 배를 탔고 처음 맞는 폭풍우이고, 아직 배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풋내기이기 때문에 그저 마냥 두렵기만 했나 봅니다. 알고 보면 그 폭풍우는 규모가 작고 피해가 크게 나는 폭풍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여서 너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줘요. 무서워요. 살려주시면 아버지 말대로 살게요. 고향 돌아가서 조용히 살게요. 근데 다음날 폭풍우가 가시자 긴장이 풀어지고 선원들이랑 술 마시고 취해 놀다 보니 기도했던 거 싹 잊어요. 며칠 후 정박지에 배를 대놓고 있는데 폭풍우가 또 옵니다. 이번엔 정말 엄청난 폭풍우라서 떠내려갈까봐 닭과 비상용 닭까지 다 내립니다. 로빈슨은 첫 폭풍 맞고 기도했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말 듣겠다고. 근데 안 지키고 다시 배 탔다가 이렇게 또 폭풍 맞으니까 슬쩍 벌 받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언뜻 저번에도 사소한 폭풍이라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거 아닐까? 걱정하면서 뭐 그리 대수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 도울 거 있을까 하고 선실로 가보니 선원들이 얼굴에 공포가 식겁해서 덜덜 떨어요. 선원들이면 폭풍의 규모와 위험을 알아보는 눈이 있겠죠. 그런 선원들이 얼굴에 충격받은 표정과 공포감이, 로빈슨이 그걸 보고 놀랐겠죠. 이게 심상치가 않구나. 그러면서 애써 무서운 마음을 추스러서 이번엔 선장을 한번 봤습니다.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장이 왔다 갔다 하길래 보게 된 건데, 선장이 이성적으로 각 선원에게 해야 할 지시하면서 배를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선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랬다면 로빈슨이 덜 무서워했을 거예요. 선장은 애는 쓰는데 자꾸 선실 드락드락 어수선하게 오가면서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이대로는 끝장입니다. 제발, 제발. 혼잣말인데 로빈슨 귀에 들린 거예요. 배의 수장이, 통솔해야 하는 사람이, 힘있고 용기있게 지휘지시해야 할 사람이 끝장이라는 둥 막 하나님 제발 간절히 플리즈 이러는데 가청년 로빈슨 무섭죠. 하지만 로빈슨은 살아남습니다. 로빈슨의 모험심을 친구가 알고 있었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선장이었는데 로빈슨과 대화를 해본 것 같습니다. 선장은 로빈슨이 여행을 하게 된 상황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너의 항해에서 2번의 폭풍이 너 때문이다. 하늘이 너의 항해를 방해하기 위해 의지를 보여준 거다. 바다로 가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사실 선장이 물어보면서 상황만 물어봤겠어요? 분명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봤을걸요? 직업에서부터 직급도 물어봤을 테고, 사소한 이야기에서 소비 수준도 알아차렸을 거고, 로빈슨이 딱히 중류층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을 테고, 두영 얘기도 했겠죠. 선장이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은 살만한 지방 아들 같은데 왜 험한 바다를 가려고 하는 거지? 배때기에 기름이 꼈구만. 배가 불렀어. 그냥 살아도 잘 살고 꽉 편하게 일하면서 더 잘 살 수 있고, 적당히 때가 되면 유산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바다로 간다고? 이놈의 아버지가 속을 많이 끓이셨겠구만. 나도 자식 둔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안 됐어서 이놈이 바다로 나가는 걸 부추길 수 없지. 그러면서 하늘의 뜻 운운하며 반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된 입장의 두 남자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예전 광고 노래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속에 있다는 걸. 초코파이. 로빈슨의 아버지와 선장 사이에는 초코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남자는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알았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해되는 인간적 정이 있었던 거죠. 정은 한국적 단어이지만 파이는 외국 거죠. 마음의 정과 정서적 음식 파이, 정서를 담당하는 동서양 것들의 조합, 콜라보, 파이, 정. 그래서 초코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나 봐요. 그 로빈슨이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다가 해적선을 만나서 잡혀가 노예가 됩니다. 배만 타면 사달이 나요. 그렇게 끌려가서 해적의 노예가 되었는데 로빈슨이 제법 영리해서 노예로서 처신을 잘했고 그렇게 몇 년 살다가 기회를 봐서 배를 타고 탈출해요. 그리고 운 좋게 범선을 만나 구조됩니다. 근데 이 배의 선장이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요. 막 도와줍니다. 탈출할 때 타고 온 배를 값을 쳐서 사들여주고 필요한 연락도 취해주고 브라질에 가고 싶다니까 데려다 주기까지 해요. 로빈슨이 제법 인복이 있었나 봅니다. 브라질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 걸 배우고 도움을 받고 서로 잘 어울려서 결국 담배 농장을 운영하게 되고 재산을 불립니다.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그야말로 그의 아버지가 제일 좋다고 찬양하던 중산층이 되었고 노력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주변 농장주들이 노예를 직접 데려오자고, 그게 농장 운영하는데 더 경제적이라고 데려오자고. 노예제가 나쁜 거지만 그때는 그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적 측면에서 이로운 거였죠. 옳다 그르다의 논쟁도 안 되고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였나 봅니다. 아무튼 로빈슨에게 노예를 데려오고 무역도 하고 겸사겸사 갔다 와달라고. 로빈슨이 살만하면 좀이 좀 쑤시는 사람인가 봐요. 또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오기로 합니다. 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요. 자신이 없는 동안 농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만약 자신이 잘못되면 재산은 어떻게 하고 유언장까지 만들어놔요. 유언장까지 작성할 정도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면 안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가? 떠나기로 결심했으므로 야심차게 배를 구해서 총 17명이 물건과 식량을 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폭풍을 만난 겁니다. 지금 로빈슨이 배만 타고 나갔다 하면 폭풍을 만나요. 아무튼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배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배 상태가 항해를 할 만하고 또 바다 한가운데서 어쩌겠어요. 계속 항해를 했죠. 근데 혹시 아시나요? 루드라라고, 루드라는 폭풍의 신이에요. 로빈슨 크루소의 다른 이름이 루드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또 폭풍을 만나요. 이쯤 되면 로빈슨이 폭풍을 부르는 재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해적을 만나거나 한 번 항해에 폭풍을 자꾸 짝수로 2번씩 만나거나 짝수랑 연관이 맞나봐요. 로빈슨 크루소, 이름도 짝수, 바다 짝수, 폭풍 짝수, 해적 짝수, 노예 짝수, 박복한 놈 짝수, 불쌍한 놈 짝수, 연관성이 많다니까요. 운 없는 놈 짝수, 안된 녀석 짝수, 폭풍의 신 짝수, 루드라 짝수. 아무튼 폭풍 끝에 17명의 탑승자 중 16명이 사망, 단 1명 로빈슨만이 살아남아 섬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험난한 섬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출처가 여긴가 싶은 겁니다. 그 속담, 집 떠나면 개고생. 로빈슨은 인생의 굴곡이 크네요. 집을 나와서도 그렇지만 집에서 살던 시절도, 존재하던 형 2명이 사라져버렸던 유년 시절도 그닥 순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중산층이라 삶의 양식이 순탄했을지라도 정신은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집을 나와서 모험을 사랑하는 영혼은 자유로워졌을 수 있으나 정말 몸은 그런 고생이 없지 않습니까? 해적 만나서 노예했다가 탈출하고 농장주하고 무인도에 떨어지고. 로빈슨은 몸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지향하고 선택했었는데 무인도에서는 그게 선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무인도에 떠밀려 온 내용까지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빈슨의 무인도 생활을 언급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오세요.